여러분 혹시 게임 하나로 정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런 전설적인 회사 기억나시나요? 아, 블레이드 말씀이시죠? 액션 스퀘어.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액션 스퀘어인데요. 이 회사가 무려 10년 만에 넥서스라는 새 이름으로 극적인 변신에 성공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오늘은 바로 이 넥서스가 게임과 블록체인을 잇는 뭐랄까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 도전은 뭘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게임업계 거물이시죠. 장용국 대표가 합류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더 붙은 것 같습니다. 단순 게임 개발사를 넘어서 이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오늘 넥서스의 과거, 또 현재,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그 변신의 시작부터 좀 짚어볼까요? 2014년에 블레이드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 대통령상까지 받았잖아요. 정말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네, 그때 정말 대란했죠. 근데 그 후로는 사실 좀 긴 침체기를 겪었어요. 맞아요.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2025년 올해 들어서 이름부터 넥서스 바꾸고 본사도 판교로 옮기면서 완전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는 그런 과정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름 바꾸고 이사 간 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어떤 거죠? 사업 목적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아주 명확하게 추가했고요. 또 위메이브에서 미르4 블록체인 성공 신화를 썼던 그 장현국 대표를 영입해서 단독 대표 체제를 만들었어요. 아, 장영국 대표 영입이 정말 결정적이었군요. 그렇죠. 이건 그냥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이랑 블록체인을 융합하겠다는 아주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한 겁니다.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원래 블레이드 시리즈 같은 모바일 액션 RPG가 주력이었잖아요. 아, 물론 신작 개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 IP 기반 킹덤, 왕가의 피 이것도 있고 던전 스토커즈 같은 신작도 개발 중이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런 게임들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 2025년 1분기에 10년 만에 영업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게임 없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그게 넥서스의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는 핵심인데요. 흑자 전환의 비결이 게임 매출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그 스위스에 있는 오픈 게임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이 재단이랑 계약을 맺고 블록체인 플랫폼 크로스 이걸 구축해주는 용역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아, 플랫폼 구축 용역이요? 네, 약 54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게 안정적인 B2B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흥행이라는 변동성에만 기댈 게 아니라 플랫폼 기술력으로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한 거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와, 게임 개발도 계속하면서 플랫폼 기술로도 수익을 내는 거군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기존 P2A 모델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죠.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도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2024년에 1,000원 근처였던 주가가 2025년 초에는 4,000원을 넘었으니까요. 네, 거의 4배 이상 뛰었죠. 물론 그 후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최근에 다시 좀 회복해서 지금 8월 기준으로 보면 3,0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가총액도 1년 만에 4배 이상 커져서 한 2,300억 원 수준까지 왔습니다. 와, 다만 재무제표를 좀 보면요. 과거에 누적된 적자가 있어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당장 큰 의미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PBR, 주가 순자선 비율은 좀 다릅니다. 이게 한 4배에서 5배 수준으로 꽤 높거든요. PBR이 4, 5배면 높은 편이죠. 네,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건 결국 시장이 넥서스의 현재 자산 가치보다는 앞으로 할 그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의 미래 성장성에 훨씬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거군요. 그럼 이 배의 선장, 그러니까 주요 주주는 누구인가요? 최대 주주는 YJNM 게임즈라는 회사고요. VR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하는 곳이죠. 아, YJM 게임즈, 킹덤, 왕가의 피 퍼블리싱 파트너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대 주주가 바로 장현국 대표예요. 아, 대표가 직접 2대 주주군요. 네, 그래서 이 두 지분을 합치면 한 35% 정도 돼서 경영권은 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장현국 대표는 경영뿐 아니라 지분도 한 10% 가까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오너 경영인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둘의 전략적 동맹이 넥서스의 블록체인 전환을 이끌고 있군요. 그렇죠. 이 파트너십이 강력한 동력
매력인 거죠. 다만 기관 투자자 비중은 좀 낮고 개인 주주 비중이 높다는 점은 주가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크로스코인 상장 소식 같아요. 그래서 코빗이랑 코인원에도 연달아 상장됐어요. 정말 빠르던데요? 네, 자체 통합 앱 크로스X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스위스 재단을 통해서 유럽 연합 규제, 미카라고 하죠. 그것까지 준수하려고 신경 쓴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글로벌 시장까지 염두에 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국내만이 아니라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고 있는 유럽 시장까지 보고 있는 거죠. 이제 10년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이랑 더불어서 이 크로스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이게 앞으로 넥서스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넥서스의 정말 극적인 변신 스토리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과거 게임 명가에서 이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으로 대담한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게임 산업 자체의 정체나 여러 규제라는 파도도 넘어야 하고요. 또 위믹스나 C2X 같은 경쟁 플랫폼들도 만만치 않죠. 블록체인 게임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불확실성도 크고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군요. 네, 하지만 이 크로스라는 배가 얼마나 많은 게임들을 싣고 글로벌 시장이라는 신대륙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특히 크로스 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될지, 또 실제 게임과는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흥미로운 기업, 넥서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